지연아, 우리 이 사랑을 선택해도 될까? 지연이 네가 곁에 있으면 모든 비밀도 두렵지 않아. 우리가 언니가 남긴 길을 따라가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화면 아래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복이 먼저 찾아옵니다. 작은 터치 하나가 우리 채널에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하루에는 복이 가득 차오를 거예요. 겨울 저녁 친정집 마당에 서 있는 나는 오래된 대문에 등을 기댄 채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눈이 오려는 듯 회색빛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골목을 스치며 싸늘한 먼지를 일으켰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지 석 달. 친정으로 돌아온 뒤로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일상이었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의 병실을 들락날락하며 형제들과 번갈아 병간호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 채 흘러갔다. 집안은 늘 누군가의 발걸음과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더욱 고립되어 갔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듯한 감각, 마치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언니의 집은 늘 나를 멈춰 세웠다. 친정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불빛이 먼저 반겨주던 곳. 지금은 형부 민우가 혼자 지키고 있다. 그 집을 떠올리면 따뜻한 식탁과 언니의 웃음이 함께 떠오르면서도 언니 없는 공간을 상상하면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이 따라왔다. 언니를 잃은 슬픔과 남편을 잃은 상실이 겹쳐 그 집은 나에게 위안이자 금기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병원과 친정을 오가느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 아이가 잠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이대로 여기서만 버티다가는 아이도 나도 무너질 거야. 아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내가 잠시라도 한숨 돌릴 수 있는 방이 필요했다. 하지만 친정집은 이미 부모님의 병간호와 형제들의 생활로 포화 상태였다. 그때 문득 형부의 집이 다시 떠올랐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내 휴대폰 화면 위로 작은 알림 하나가 반짝였다. 지연아, 오늘 병원은 어땠니? 내일도 힘내. 민호 형부가 보낸 안부 문자였다. 단순한 위로였지만 그 짧은 한 줄이 마음을 흔들었다. 형부는 언니를 잃은 나의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친정과 가까운 그의 집은 부모님 병간호를 이어가기에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따뜻하고 담담했다. 지연아, 너랑 아이가 힘들면 내 집에서 잠시 지내. 친정에서도 가깝고 부모님 돌보기도 좋잖아. 나 혼자 사는 집이니 방도 비어 있고. 그의 제안은 필요와 현실을 모두 채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다. 단순한 안부를 건넨 뒤 몇 분간 이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가 이미 어떤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친정집을 나섰다. 친정에서 민호의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오가던 길이었지만 그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피난처일 뿐이야. 잠시만 머물다 나올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언니의 추억이 깃든 그 집 문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흩날리던 눈발이 어느새 굵어진 듯했다. 나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단순한 피난일 뿐이야. 하지만 혹시 이 선택이 단순한 피난이 아니게 된다면 알 수 없는 예감이 내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듯 그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언니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나는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친정에 머물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형부 민호의 집은 친정에서 도보 10분 거리라. 아이와 함께 잠시 들러 짐을 챙기거나 쉬어가기 좋았다. 그날도 저녁 진료를 마치고 잠시 민호 집에 들렀다. 현관문을 열자 벽난로의 잔열이 은은히 퍼졌다. 민호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병원은 어땠어? 어머니 컨디션은 괜찮으셨고? 나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풀리듯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검사만 해서 다행이에요. 민호 씨는요? 요즘 일도 많으시죠? 짧은 대화였지만 며칠째 이어진 추위 속에서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다. 차가 식어갈 무렵 민호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연아, 이거 혹시 내 거 아니야? 상자 안에는 언니가 즐겨 쓰던 수첩과 오래된 USB가 들어 있었다. 장례 뒤 침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너에게 주려던 건지 그냥 남겨둔 건지 모르겠네. USB를 손에 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파고들며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혹시 집에 가서 열어볼래? 내 컴퓨터는 업무 자료가 많아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가방에 넣었다. 밤 아이를 재운 뒤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모니터에 단 하나의 파일이 나타났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도서관, 우리가 처음 함께 갔던 그날을 기억해. 짧은 글이었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우리가라는 단어가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언니와 나? 아니면 언니와 다른 누군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왔다. 다음 날 민호에게 내용을 전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도서관이라면 언니가 좋아하던 곳이겠지. 그날이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해 봐야겠네. 우리는 모레 오전 눈이 그치면 함께 도서관을 찾아가기로 했다. USB 하나가 던진 이 짧은 문장.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방문이 단순한 추억 찾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관계를 또 한 번 흔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USB 속 짧은 문장을 확인한 지 이틀 뒤 민호와 나는 약속한 대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언니가 생전에 자주 찾던 작은 시립 도서관은 친정에서 걸어서 15분 남짓 겨울비가 그친 골목길 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붉은 벽돌 건물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책과 나무 바닥이 내뿜는 특유의 냄새가 어릴 적 언니와 함께하던 추억을 단숨에 되살렸다. 로비 한쪽에는 과거 지역 모임의 단체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2015년 겨울이라는 캡션이 붙은 사진 속에서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언니를 향해 몸을 기울인 채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유독 시선을 붙잡았다. 민호도 사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 사람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야. 혹시 언니가 여기에서 알게 된 분일까? 나는 대답 대신 사진을 오래 응시했다. 언니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옆 게시판에는 크림색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내 이름을 확인한 뒤 봉투를 건넸다. 며칠 전 열람실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지연 씨로 되어 있더군요. 가슴이 순간적으로 조여왔다. 민호와 눈을 마주친 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언니가 평소 쓰던 둥근 필체였다. 내가 미처 못한 이야기는 집안에 남겨두었어. 언젠가 지연이가 이 열쇠를 찾게 된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언니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편지를 쥔 채 한동안 숨을 고르며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떠올렸다. 나와 민호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 민호가 열쇠를 들어 올리며 낮게 말했다. 집 아니라면 혹시 금고를 말하는 걸까? 작은 금고가 있긴 한데 언니가 사용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나는 언니와 나만 알고 있는 몇 가지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하지만 금고는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는 더 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볼을 파고들었다. 민호는 내 손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닐 거야. 언니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길잡이일 수도 있어. 집에 돌아가면 금고부터 찾아보자.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언니가 남긴 편지의 의미를 곱씹었다. 집 안 어딘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공간에 언니가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민호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설렘이 더 크게 밀려왔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언니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호와 내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따뜻한 온기로 번져왔다. 민호가 낮게 물었다. 지연아, 만약 금고 안에서 언니가 전하려던 것이 우리 관계까지 바꾸어 놓을 내용이라면 우린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닐까요? 버스가 도서관을 벗어나자 창밖 겨울 햇살이 잠시 얼굴을 스쳤다. 열쇠 하나가 남긴 파문은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우리가 알던 일상의 균형을 조용히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민호와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하룻밤이 지났을 뿐인데 집안 공기는 전과 달랐다. 벽난로에서 번지는 나무 향이 긴장과 설렘을 섞어 놓은 듯 묘하게 무거웠다. 민호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 날짜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눌렀다. 언니의 생일, 결혼기념일, 병원 예약일까지 하나씩 입력했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에서 본 단체 사진 속 날짜가 문득 떠올랐다. 그날 겨울 모임 날짜를 넣어볼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숫자를 입력하자 낮은 금소금과 함께 자물쇠가 천천히 돌아갔다. 작은 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릴 때 우리 둘 다 숨을 멈췄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편지와 서류철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는 내 이름이 또렷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언니가 즐겨 쓰던 단정한 글씨였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민호에게는 미안하지만 너와 민호가 함께 이 길을 찾아주길 바란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심이라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언니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용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편지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민호 역시 편지를 읽고 난 뒤 깊게 숨을 내쉬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언니는 도서관에서 함께 찍힌 남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의 존재가 너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 민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언니에게도 우리처럼 누군가가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아닌 이해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며 언니가 끝까지 지켜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헤아려 보았다. 그때 벽난로 위 액자가 미세하게 기울며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호가 액자를 들어 올리자 뒤편에서 접힌 메모가 나왔다. 열쇠를 찾았다면 나를 기억해 주길. 사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야. 짧은 문장에 담긴 힘이 우리의 숨결을 잠시 멈추게 했다. 언니가 남긴 단서들은 숨겨진 재산이나 비밀을 밝히기 위한 퍼즐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용기를 주기 위한 초대장이었다. 민호는 메모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서로의 체온이 닿는 그 순간 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 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들렸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밤, 집안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기에 잠겨 있었다. 아이는 친정집에 맡겨둔 덕분에 오늘은 민호와 나 단둘뿐이었다. 현관을 닫자마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끊기고 벽난로의 잔열이 은근히 번졌다. 낮 동안 발견한 언니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도서관에서 본 흔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며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민호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의 비누 향이 은근하게 퍼져나와 긴 하루의 피로를 감싸 안았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 자주 맡던 냄새였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왔다. 나는 무심코 코끝을 스쳤다가 문득 스스로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지연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민호가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긴 하루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벽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손끝으로 내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 너머로 전해지는 마음이 가슴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그 순간 언니의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민호에게는 미안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그를 향한 미묘한 끌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벽난로 불빛이 민호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과 갈망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손끝이 귓불을 스치는 짧은 움직임에 온몸의 신경이 깨어났다. 숨이 멎는 듯한 그 짧은 순간 언니의 사진 속 미소가 스쳐갔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민호가 낮게 속삭였다. 내 나이쯤 되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눌 줄 몰랐다. 하지만 오늘 지연 씨와 하루를 함께하며 이상하게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의 고백은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답했다. 저도 형부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어요. 아이와 부모님 돌보느라 숨조차 못 쉬었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손끝 하나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듯한 시간. 벽난로 불빛은 천천히 잦아들었고 창문 밖에서는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은 더 크게 울렸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이렇게까지 가까워져도 될까? 언니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의 말에 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부터 싹튼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언니가 남긴 비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아마 언니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민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안도감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열기를 함께 품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내 이마에 아주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 짧은 다음 하나가 모든 말을 대신했다. 나는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또렷하게 들렸다. 박동이 내 숨결과 엇박자로 겹칠 때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아이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내가 중얼거리자 민호가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아이도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 쪽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리고 있었다. 민호가 몸을 돌렸고 나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다시 낯선 번호였다. 멈추지 마십시오. 언니가 준비한 마지막 선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한 온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디딘 이 관계가 어쩌면 언니가 남긴 거대한 비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지. 정말 지금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걸까? 우리가 지금 이 감정을 멈춘다면 언니의 마지막 진실은 영영 묻히게 될까? 아니면 이 밤을 더 깊이 허락할수록 진실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까? 휴대폰에 찍힌 메시지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멈추지 마십시오. 언니가 준비한 마지막 선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방금까지 우리를 감싸던 벽난로의 따뜻함이 서서히 식어가는 듯했다. 민호와 나는 동시에 화면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다. 그 한 줄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집을 둘러싼 누군가가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민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아,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 금고를 찾고 편지를 읽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언니가 남긴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둘이 함께 움직이기를 바란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대답 대신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창밖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빛을 잃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벽난로 불빛과 섞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니가 남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민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내 이마에 이마를 맞댔다. 그 짧은 다음이 마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여전히 금기의 선을 넘지 않았지만 서로의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벽난로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겹쳐졌다 떨어졌다를 반복했고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가슴이 쿵쿵 울렸다. 지연아, 민호가 낮게 속삭였다. 만약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무섭다고 멈추면 언니가 왜 이런 준비를 했는지 영원히 모를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 뭔지 우리 둘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게 두렵더라도. 그때 벽난로 위에 걸린 언니의 사진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액자 안에서 언니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더 선명해진 듯 보였다.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호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사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사진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방금 봤어요? 내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더니 낮게 대답했다. 응, 분명 움직였어. 우리 둘 다 착각일 리 없어.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마저 잠시 숨을 죽였다. 긴 침묵 끝에 민호가 내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 손의 온기가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언니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금고 속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발견됐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열쇠를 찾았다면 내일 밤 구 도서관 지하실로 오라. 단 민호 혼자는 안 된다. 민호는 쪽지를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오길 원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결의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가 나를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지연아, 혹시 이 모든 게 언니의 계획이라면 언니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것도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벽난로 불빛이 손끝에 부드럽게 번졌다. 머릿속에서는 언니의 웃음소리와 함께 도서관 지하실이라는 단어가 계속 울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났지만 확실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돌렸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문을 열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집 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민호가 재빨리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형부, 잠깐만요. 내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가 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현관 바닥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새벽 2시
창문을 열면 진실이 시작된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며 숨을 삼켰다. 창문? 이 집 안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통로가 있는 걸까? 민호는 봉투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지연아, 언니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집 창문을 열면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벽난로 불빛이 다시 크게 흔들리며 그림자가 겹쳤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 강하게 맞잡았다. 이제 다음 새벽이 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둘 사이에 이미 싹튼 이 아슬아슬한 감정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게 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까? 새벽 2시 창문을 열면 진실이 시작된다. 이 한 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 그 창문 너머에는 언니의 마지막 선택만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을까? 창문을 닫자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졌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내려 창문 틈새까지 막았다. 바람이 멎자 집 안에는 오직 우리 둘만의 호흡만이 남았다. 그 호흡이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과 피로, 그리고 감춰왔던 마음까지 천천히 풀어주는 듯했다. 민호가 내 쪽으로 돌아서며 낮게 물었다. 춥지 않아? 혹시 창문 열어두는 동안 감기라도 걸릴까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형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더 따뜻한 걸요. 민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어쩐지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지연아, 언니가 떠난 뒤 집에 혼자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았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시 느껴진다. 그의 고백에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다. 나 역시 남편을 잃고 아이를 돌보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부모님 병간호와 아이 돌봄 때문에 늘 버티기만 하느라 제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부와 함께 있으면 제 안에 아직도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말이 끝나자 서로의 시선이 천천히 얽혔다. 민호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손끝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퍼져 가슴까지 전해졌다. 지연아. 민호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가 마치 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묵직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벽난로 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겹쳐 놓았다. 민호가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귀 뒤로 넘겼다. 손끝이 귓불을 스치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깨어났다. 그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느린 움직임이 더 많은 감정을 일깨웠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저절로 그의 품에 기대었다.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 오래된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마치 서로의 상처가 온기를 통해 천천히 치유되는 듯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아는 채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민호는 내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 부드러운 다음 하나가
모든 말을 대신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약속을 확인하듯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댔다. 서로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며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하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람 냄새와 위로를 함께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서 기다려온 따뜻한 인간적 온기였다. 한참 후 민호가 천천히 몸을 떼며 나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오늘 밤을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아?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언젠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시간이니까요.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내 손을 다시 꼭 잡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오래 기다린 사랑이 함께 있었다. 바로 그때 벽난로 위에 놓인 언니의 사진이 살짝 기울어졌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이었기에 우리 둘은 동시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사진 뒤쪽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거기에는 언니의 필체로 짧게 적힌 한 문장이 보였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 진심이라면 언젠가 길이 열릴 거야.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삼켰다. 민호도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낮게 말했다. 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응원일지도 모르겠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언니가 떠난 뒤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제 우리가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이 관계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 언니가 남긴 그 한 줄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맞닥뜨릴 선택의 무게를 예고하는 마지막 경고일까? 새벽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하얀 눈발이 잦아든 창밖은 어둠과 빛이 엇갈리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와 나는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새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야기했던 말들이 아직 방 한 곳곳에 잔잔히 남아 있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순간이었어. 하지만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겠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상처가 많잖아요.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오늘 이 마음을 지켜내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형부, 아니 민호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새벽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지난밤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다. 우리 이름부터 다시 불러볼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형부와 처제가 아닌 민호와 지연으로. 그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랑이라 이름 붙일 수도, 가족이라 말할 수도 없는 이 감정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진실일 뿐이었다. 그때 벽난로 위에 놓여 있던 언니의 사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우연일까? 아니면 언니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일까? 사진 뒤에 남겨두었던 메모가 바람에 살짝 들쳐지며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 진심이라면 언젠가 길이 열릴 거야. 나는 그 글을 바라보다가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언니가 우리에게 남긴 답이 이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민호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 둘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는 결혼이나 재혼 같은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오늘 이후에도 서로의 하루를 함께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약속만을 남겼다.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 창밖에서 새들이 첫 울음을 터뜨리자 민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연아, 오늘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글쎄요.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해요. 오늘 이 새벽을 잊지 않는 한 어떤 길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에 내놓을 날이 올까?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지켜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언니의 말. 그 말은 우리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선택의 무게를 미리 알려준 경고일까?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무료 구독과 따봉,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사랑의 의미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이 더 많은 내일을 향해 이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 전해드렸습니다.